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의정부 장암동 주공아파트에서 또다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이 코로나19로 잠시 폐쇄되면서 동두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병원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평화협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부서인 평화협력과를 북부청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는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의정부 장암 주공아파트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장암 주공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정부의 한 헬스클럽에서 장암 주공아파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현재 장암동 주공아파트에서 9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헬스장 등 2, 3차 감염자는 12명으로 모두 21명이 관련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얼마 전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이 코로나19로 잠시 폐쇄되면서 동두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 동광로에 위치한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병상 총 172개 규모로 동두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 전체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인구 9만 4천여 명인 동두천 내에 사용 가능한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게 된 겁니다. 다행히 검사를 받은 직원 57명과 환자 4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병원은 3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동두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문제입니다. 동두천에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울 경우 대부분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동 시간만 약 1시간입니다. 이마저도 상황이 어려워 남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통상 4에서 6분 사이를 골든타임으로 보며 이 시간을 놓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그만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밖에 중증 외상 환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골든타임은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간 동두천 소방서에 접수된 응급 환자 신고 건수는 180여 건. 동두천의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평화협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부서인 평화협력과와 국장 사무실을 북부청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북부청사에서 평화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평화정책 총괄부서의 이전으로 평화협력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 북부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도내 경제와 축산, 산림, 철도 등 관련 사업 부서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요. 이 문제에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희 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 청소년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퇴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책이 퇴소한 그 청소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만 그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 보면은요, 퇴소할 때 1인당 그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이 있고 또 LH에서 주거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퇴소에 대해서 아무런 그 지원이 없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에는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할 때는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의아한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우리 시군이나 우리 도가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세웠고요.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그 지원 사업의 발굴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에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의 이 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평가와 점검을 위한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협의체를 설치, 구성,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았거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수님이나 공무원 쪽으로만 최종적인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그 대표들이 협의체의 운영원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서 우리 현장의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위원회 반드시 시설에 관련된 대표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 개정만으로 이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 퇴소 청소년에 대한 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가출 청소년 또 비행 청소년 문제야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 그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출이나 비행이나 문제라고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어떤 그 정상적인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부모가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고 이런 그 위기 가정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을 탈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인 정책적인 보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또 이제 퇴소 이후에는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이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관리 여기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이 퇴소 청소년들이 어떤 뭐 직장이나 모든 것이 또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생활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퇴소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들 스스로가 아직은 홀로설 준비가 부족하니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과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정책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도 잘만 활용한다면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만든 아이스팩 수거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 현수막은 재활용하고 아이스팩은 재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한켠이 자리 잡은 아이스팩 수거함. 최근 코로나 탓에 급격히 늘어난 배달이나 택배에서 나온 아이스팩을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스팩을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사용하려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개수가 많아질수록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렸는데 이번 기회에 버리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 아이스팩 수거함이 특별한 건 재료에 있습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만들었기 때문. 폐 현수막을 갈아 솜처럼 만들고 압축 과정을 거치면 단단한 자재가 되는데 이 자재를 이용해 친환경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용 후 다시 분해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관내 재활용 기업을 통해 총 160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 수원과 용인, 평택, 오산, 동두천, 화성 등 6개 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폐 자원을 다시 유가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도민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한 후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방침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대.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 밤 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그래서 장사꾼들이나 이제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로 이렇게 잡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지. 깜깜할 때는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3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이런 데 되니까 하기 안 되네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 다슬기 잡이가 주로 이뤄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5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마을 기업에 경기도 내에서는 13곳이 선정된 가운데 포천 기피울 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올 하반기 마을 기업의 신규로 선정돼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의정부 우리 동네 협동조합과 양주에 다시 찾는 새마을 주식회사가 마을 기업으로 재지정돼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차단제와 양산 등으로 피부를 보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상층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영향을 받겠고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